안녕하십니까. 아유, 수고 많았어요. 시험 보시느라고. 어떻게 시험 잘들 치셨어요? 두 명만 잘 봤나? 두 명만 다 보나네? 잘 봤죠, 그래도? 예. 괜찮아요. 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년 2차 합격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약간 좀 빡세졌을 뿐이야. 우리의 원래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떨어진 친구들도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말고요. 그 공부를 1차를 해오면서 뭔가 좀 느낀 것들이 각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거 보완해가지고 좀 또 장기례 있으니까 1차 때는 이제 기간도 짧고 좀 급하게 공부를 했다면 2차는 좀 기간도 좀 있고 이제 차근히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좀 이제 심기일전해가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영어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편식을 해야 된다고 3대 협약부터 골라서 이렇게 풀으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그걸 들었나? 되게 이렇게 모듬으로 이렇게 잘 해주셨던데 맞죠? CISG 모아주고 그냥 쭉 풀었으면 되는데 근데 첫 문제부터 머티리얼이 나서 난 깜짝 놀랐네. 예, 무역영어 잘 봤죠? 아 뭐야 간용원 예, 잘 봤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회를 할 건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 1차 시험 이제 공부 이제 준비할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되게 막막하고 막 그랬던 건 똑같지 않나?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가고 공부 방법도 잡히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어떤 체계가 잡혔을 텐데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 이제 파악이 될 거고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이 이제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확정을 지어놓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사실 그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이나 고민 같은 걸 하지 말고 일단은 강의를 들어가면서 천천히 좀 이제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래서 많은 얘기는 안 할 거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몇 가지는 좀 말씀을 꼭 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2차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올해 시험과 관련해서 좀 통계를 좀 보려고 하는데 제일 밑에가 지금 올해 39회 시험 1차 시험인데 그 인원은 지금 거의 10년 동안 봤을 때 제일 적긴 해요. 2,300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 이제 접수를 했고 이제 시험장에 이제 나온 친구들이 1,798명, 한 1,800명.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 결시율 좀 높아서 놀랐죠. 빈자리 좀 많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제 말 맞죠? 계산기 두드리는 애들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자, 그러고 그다음에 그 1차 합격률이 여기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뭐 29.9%, 낮을 때는 23.5% 이렇게 돼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25% 정도로 봤을 때 올해 합격자는 아마 45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무역 영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았고 유전회 계산한테 통화해봤더니 개 쉬웠어 이랬고 지는 회계사니까 그죠? 예, 그리고 관세법이나 내세법도 뭐 그냥 뭐 무난했다라고 해서 올해는 아마 합격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합격률이 높다라는 건 이 이제 경쟁률이 그대로 어디로 가요? 2차 시험으로 가니까 좀, 예,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겠죠. 자, 그래서 올해 2차 시험은 사실 뭐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합격하신 분들 한 450에서 500명 예상을 하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끝까지 완주를 다 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이제 2차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작년 38기 기준이긴 한데 지금 평균 연령이 작년 같은 경우 28.35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예, 지금 내년에 다 합격할 거니까. 그지? 예. 왜? 아니, 코앞에 앉아서 눈빛이 이렇게 흔들리면 신경 쓰이잖아요. 뭐 공부 오래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긴 28세가 돼 있지만 우리는 다 내년에 붙는 걸로. 그래서 남녀 비율 보시면은 44%, 56%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 비율이 20대가 65%, 그 다음에 30대가 34%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관세사가 149명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때는 이제 40대, 50대, 60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90명 뽑을 때는 이제 30대에서 다 끊겨버렸네요. 혹시 여기 40대 계신가요? 40대 이상? 아, 있어요?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자, 그 다음에 유예하고 동차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유예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죠? 동차 공부라는 건 1차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회계학이 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공부하는 와중에 기간 중에서 이제 1차 공부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예가 유리하고 합격하신 분들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고, 하지만 올해 1차 떨어졌어도 동차가 그렇게 무시할 비율은 아니에요. 30%나 되기 때문에 각자가 좀, 예, 좀 희망을 갖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유예가 유리한 건 좀 맞긴 하죠. 네. 자, 수험기간인데, 여기 틀렸네. 미응답은 7명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긴 한데, 작년 합격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작년 합격한 분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38개월이에요. 좀 긴 편인데, 아이고. 보시면은 24개월 미만이 22명이나 있죠. 네, 꽤 많고, 그 다음에 36개월, 48개월에서 한 20명이 좀 안 되는 인원이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최소 공부한 분이 작년에 10개월 만에 붙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10개월 공부한 사람이 동차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차 떨어진 분들도 내년 동차를 준비할 때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이죠? 그죠? 예. 네. 어른이 얘기하면 좀 이렇게 좀 반응을 하세요.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유예생도 14개월이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가 다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수험 기간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써냈길래 웃기시네 이러고 찾아봤어요. 학원 DB를 찾아봤더니 회원 가입한 시기하고 그 다음에 1차 패스클럽 끄는 시기를 봤을 때 맞아요. 맞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긴 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24개월 미만이 이제 22명이고 저 친구들이 이제 EUA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관세사 수험계에 약간의 뭐라 그럴까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패배의식? 관세사는 무조건 장수를 해야 된다. 3년 4년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90명 중에 22명이면 이건 낮은 비율이 아니지 않나? 그죠? 예. 그럼 이 친구들은 뭐예요? 유예로 붙은 애들은. 쟤네들은 뭔가 특별한가? 정말 특별히 머리가 더 좋았나?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반 평범한 학생들이었어요. 뭐 서울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해서 좀, 예, 약간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저 부분은 왜 저런 일이 생겼는지는 제가 설명을 좀 이따 이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동차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장수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합격자들의 과목별 평균 점수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점수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 해 채점하는 교수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후하게 주면 평균이 올라가는 거고, 점수를 좀 짜게 주시면 내려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 90등. 살면서 전국 90등 해본 적 있어요? 뭐든? 왜 웃으세요? 예,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야죠. 전국 90등 안에 들어봐야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평균 점수는 60점 정도가 나왔는데, 요 밑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작년 합격자 중에 커트라인, 예, 문 닫고 들어간 친구, 예, 문 닫고 들어간 친구 평균이 54.5였어요. 생각보다 어때요, 점수가? 좀 낮지 않아요? 생각보다 좀 낮지 않나?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제가 20년간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 합격하는 친구들은 정말 다 알아서 합격하는 걸까? 나는 공부해도 모르겠고 맨날 모르는 거 투성이고 기억도 안 나고 외워지지도 않고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합격하는 애들이 다 알고 합격하면 점수가 이 점수가 아니겠지. 한 8, 90점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점수를 넘어갔네. 근데 점수를 보면 지금 점수를 보면 지금 그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는 더더욱 그럴 텐데,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공부해서 어렵다. 내가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 나만 어려울까? 다 어려울까? 다 어려워요.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번을 봤는데도 아씨 안 외워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험생의 바른 자세. 1번. 기적의 암기법. 이런 유튜브를 찾아본다. 네이버를 막 검색을 해본다. 기적의 암기법. 막 이런 걸 찾아본다. 아니면 2번. 10번 봤는데 안 외워지면 그냥 10번 더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10번을 더 본다. 뭐가 맞아?
2번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부하면 그렇지 않을걸? 아, 내한테 문제가 있나? 뭐가 잘못됐나? 합격 수기 보면은 뭐 다 외웠다고 하던데? 여러분, 합격 수기는 거의 3년, 4년 차 완성형이 된 친구들이 합격하고 나서 쓴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기본반 들을 거잖아요. 그게 비교가 돼요? 아니야. 그 친구들은 이미 책이든 수업, 뭐, 서브노트든 수십 번을 이미 본 친구들이에요. 그죠? 그럼 수십 번을 봤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제 기본 이론 한 번 듣고 나서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해요. 오케이? 그거 되게 중요해. 시작부터 막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막 힘들게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뭐 합격자들 이제 출신 학교들 모아놓은 건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경희대하고 외대가 6명씩 배출을 해서 많이 나왔고, 숭실대 5명, 인하대, 건대 뭐 이런 쪽에서 4명, 5명씩 나왔습니다. 그 앞에 있는 학교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배출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학교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2차는 무조건 오프라인이죠. 예, 실강이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한데, 뭐 맞는 얘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건이 되면 2차는 실강을 듣는 게 좋다. 다른 건 아니고 1차는 절대평가니까 뭐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데, 2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평가?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옆 사람들 보면서 쟤 뭐지? 쟤 되게 잘하는데? 쟤 이상한 책 보는데? 이러면서 이제 뭔가 조금 더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2차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질문할 게 많아요. 많은데 질문을 올려놓으면,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선생님들이 바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 걸리죠. 근데 그것도 은근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실강을 다니면 바로바로 이제 질문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건이 된다면 그래도 저도 현강을 좀 추천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보시면 그 지금 쭉 이제 이거는 재작년 146명이 이제 149명 합격했을 때 146명이 이제 설문조사할 때 이제 답변을 해주신 건데, 온라인으로만 100% 들어서 합격한 분들이 83명이었고 실강, 현장 강의도 같이 들었던 분들이 63명이었어요. 그럼 저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 온라인이 더 유리한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건 요거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모가 되게 많아요. 이거 매출 정보 아닌가? 이거 아무튼 예. 온라인을 3,000건을 저희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83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7%의 합격률을 보이는 건데, 자, 현장 강의는 565건의 결제가 있었고 거기서 6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 11.1%.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거의 4.5배, 거의 5배나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게 현장 강의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건이 되면 현강도 한번 좀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2차에선 정말 중요해요. 어차피 최종 목표는 우리 내년 합격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고, 2차는 1차에 비해서 커리큘럼도 되게 다양하고 길죠.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되게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단계별로 월별 또는 이제 보통 과정이 2달이니까 2달 단위별로 어떻게 끝내겠다는 목표, 그 다음에 요거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요런 거 정말 잘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월부터 1월이 아니죠. 이제 4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가 강의를 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면 하루에 4과목을 공부하는 거는 사실 물리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들은 거 강의 듣고 복습도 하고 뭐 하다 보면 하루에 한 2-3과목 정도? 근데 1월부터 6월까지는 모의고사죠. 그때는 전적으로 내가 혼자 24시간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루에 4과목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이걸 일정 좀 짜놓고 그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100%는 아니에요. 저도 100%라고 말은 못해요. 저도 공부할 때 보면 하루하루 일정은 다 짜놨지만 전체 달성한 비율을 보면 한 70% 될까? 근데 그게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의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 아예 목표조차 없었다면 아마 흐지부지 됐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계획을 좀 짜서 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4월부터 이제 무역 실무를 시작으로 개강이 되는데 1일부터 하는데, 자, 이제 잘 들으세요. 4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까지가 이제 있는 거고,
거기가 이제 뭘 하는 거냐? 이론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게 이 시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오늘은 좀 날이 좀 우중충한데 요즘 날씨 따뜻해졌죠 많이. 그죠? 꽃도 피고 개강했나? 그래요? 이제 학교 이제 다 등교해요? 아직은 온라인으로 하나? 반반이야? 오. 그럼 이제 신입생도 들어오고. 오, 그럼 우리 MT도 가고 해야지. OT 했어? 어? 잘 모르겠어요. 그 복학한 친구들도 막 휴학했던 친구들 다시 컴백하고 그죠? 좀 있으면 꽃도 피고 막 좋잖아. 한 4월쯤 되면은 저녁에 밖에서 맥주 한잔 먹기 딱 좋은 날씨 아니에요? 5월 하면 뭐 하지? 5월에 뭐 해? 축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했다 쳐. 그럼 2차 공부를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1차 공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겠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되게 내 자신이 뿌듯할 거야. 합격했어. 씨. 잘했어. 그 되게 성취감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내년 6월 시험까지는 어때요? 기간이? 좀 많이 남았죠? 네, 지금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학원을 왔다 갔다 뭐 하고 있긴 한데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영어는 없는 거죠. 딴 데 있는 거죠. 마음이 좀 들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왜 유예로 합격하는 20 몇 명 애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7, 8월 되면 어때요 이제? 아씨 더워. 공부하려고 하는데 좀 더워.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야 속초 한 3박 4일만 딱 한 번만 갔다 오자 막 이러는 거야. 무슨 근데 7월이어도 여러분 봐봐요. 시험이 6월이잖아. 그럼 1년 남았어. 한 번만 딱 그래 3박 4일 그래. 근데 여러분 여행 한번 다 갔다 와봐서 알잖아. 그럼 3박 4일만 딱 시간 비나? 여행 가기 전에 설레임 막 준비하고 막 그지? 갔다 오고 나도 뭔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죠. 술 엄청 마시고 개 피곤하고 놀러 갔다가 또 이렇게 눈 맞은 애 있으면 또 카톡하기 또 바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여행 갔다 오고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 9월이다? 9월이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살살 불잖아요. 그지?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달력에 보이잖아. 그럼 그때서야 이제 큰일 났다. 뭐 됐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상담이 엄청 들어와요. 학원에서는 지금 기출문제 풀이 진도를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이제 기본 이론 마저 이제 겨우 끝냈어요. 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저는 뭐 듣기 좋으라고 지금부터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럼 그런 친구들이 마음 잡고 이제 10월부터 11월부터 공부 시작했다 쳐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근데 마음 편히 지금 책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2차 공부할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모의고사. 1월부터 모의고사 당장 석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0월달 9월달 뭐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은 눈앞에 모의고사가 보여요. 그럼 내가 마음 편히 지금 책을 못 봐요. 이제 뭘 해야 돼? 1월부터 난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기출문제 모으고 모의고사 모으고 그 거래하는 애들 많잖아요. 예. 일단 모아서 이제 그 문제 찍어서 외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공한 사례 본 적 있나? 없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6월 달에 합격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게 맞지. 그게 사회 정의지. 공부 안 했잖아. 그럼 6월 달에 떨어졌으면 공부를 바로 하는 게 맞죠? 자기가 자기 성적 아니까. 근데 6월에 시험 본 친구들이 또 10월 달에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공부 안 한다? 혹시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럼 10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당연히 떨어졌죠. 그럼 또 바로 공부 안 한다?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좀 추스려야 된대. 그리고 11월 달에 다시 와요. 그리고 다시 저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1월이면 여러분 누구 얼굴이 어른거려? 유지방이 막 인상 찡그리고 있는 얼굴 보이지 않아? 회개학해야지 또. 그러니까 2차 공부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유예 공부할 때 요 기간을 잘못 보내면 장수생들이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죠? 아니야. 지금 말했던 이 무한 루프가 계속 돌아가. 그러니까 진드근이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계속 외우기만 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무슨 말 이해돼? 그래서 유예로 붙고 싶다면 4월에서 8월 사이에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수험 기간에 있어서 베이스를 지금, 그러니까 맘 편하게 책을 좀 보면서 생각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이때밖에 없어. 그리고 이 유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을 되게 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음에 들떠 있고 옆에서 축하한다, 뭐, 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아니야. 아직은 1차 합격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이해돼요? 이제 붙은 거 뭐 기분 좋았던 거 이제 내려놔. 이제 여러분은 겨우 이제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뿐이고 이룬 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서브노트나 목차노트 같은 것들은 이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공부는 크게 보면 3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거를 좀 요약을 해야 돼요. 2차 책 봤어? 아직 본 적 없나? 겁나 두꺼워. 1차 책은 여백도 많은데 2차 책은 여백도 되게 많아. 그거를 통째로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뭘 외울 건지 요약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야? 그 요약한 거를 암기하고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3단계가 있어요. 이해하고 요약하고 암기하는 거.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은 모든 고시가 똑같은데 그 책 전체를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책 전체를 다 어떻게 외워?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그 요약한 부분만 먼저 잘 외워놓으면 무역영어로 치면 3대 회박부터 해야지. 맞잖아.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방향을 좀 정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모든 과목을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HS 같은 경우는 법령집이라고 해서 요약집이 따로 있고 뭐 굳이 만든다면 관세법이나 뭐 무역실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은 너무 이제 글이 많고 장황하니까 그건 요약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긴 해. 이걸 좀 기본 방향을 잡아놓는 게 8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는 기출문제 풀이하고 문제 풀이하죠. 이제 이때는 이제 슬슬 쓰는 연습, 예, 시간 조절, 양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좀 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서브노트나 목차노트를 내가 어떤 과목을 만들기로 했다면 그거를 이제 거의 100%는 아니어도 한 7, 80%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돼요. 그게 돼 있으면 모의고사 시즌에 걔만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100회독 했어요. 2차. 책을 100회독은 못하지. 책은 한 4, 5회독 하고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4과목을 다 4과목을 그래서 시험 직전에 3개월 동안에 1일 1회독을 했거든요. 1일 1회독 4과목을 다. 그러면은 3개월 동안에 90번 거의 100번 돌려봤죠. 그럼 아무리 바보라도 100번 보면 외워지지 않을까? 그렇잖아. 100번을 안 보니까 안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100번 보면 안 외워지겠어요? 암기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100번을 안 봐. 그냥 한두 번 보고 왜 안 외워지지 막 이러고 있어. 아, 답답해 죽겠어.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뭐 1, 2월 달은 시험 범위가 좀 짧아요. 적게 있기 때문에 내가 벼락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 3월부터는 시험 범위가 4분의 1, 2분의 1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는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모의고사는 모의고사고 나는 내 스케줄대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다? 아, 야, 요거.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지금 떠 있으면 좀 이제 가라앉혀. 그러지 마. 나대지 마. 이러면서 가라앉히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꾸 까먹어요. 어떡해요? 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근데 다 똑같지 않나? 다 까먹어요. 그래서 망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합격자 평균 점수 60점, 커트라인 54점, 100점 안 맞아도 돼요. 무슨 말 이해돼? 10번을 봐서 안 외워지면 10번 더 봐. 그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멘탈을 좀 잘 좀 추스릴 필요가 있고 공부는 단계별로 서두르지 말 것.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공부는 몇 단계? 크게 보면 3단계. 이해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거를 외우는 단계. 근데 수업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요. 예,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거든, 암기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기본 이론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해요라고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 쓰는 걸 지금 걱정하지? 여러분들 그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거 서술하는 거. 서술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테크닉 쪽에 가까워. 무슨 말 이해돼?
모의고사 한 3번 정도 보잖아요. 그럼 대충 알아요, 다. 아, 내 글씨 속도로, 내 글씨 크기로 이 정도 쓰면 80분이 되는구나. 이 정도 쓰면 몇 페이지가 나오는가. 이게 모의고사 3번 보면 금방 다 체득이 돼. 기본 이론 들으면서 걱정할 부분이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됐죠? 예, 그래서 넌 걱정하지 말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쓰지라고 걱정하는 분들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쓰고 못 쓰고의 차이는 여러분 뭐냐?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알면 쓰는 거고. 기본 때는 아는 게 없으니까 쓸 게 막막하겠지. 무슨 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4월에서 8월이 앞으로 1년을 좌우한다.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 자네 3월 1일부터 한 10일까지 몇 시간 공부했어요? 어? 1차 말씀. 1차.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냐? 10시간, 12시간. 오. 몇 시간 공부했어요? 그 시험 직전에 그 주에. 6시간? 오, 합격했어요? 야, 불공평하잖아. 누군 12. 원래 머리 공부 잘해요? 7월부터 했어요? 저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1차 시험 3월달 공부했던 거에 7, 80% 강도로만 1년 쭉 하시면 합격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7, 80%가 1년 내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4월부터 12시간 달리고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중요하긴 한데 꾸준하게 자기의 그거를 지키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에 합격 수기에 적절한 활용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많이 보죠? 시험 뛰어들 때 많이 보죠, 합격 수기는. 봤죠? 솔직히 와닿는 거 있었음 없었음? 잘 모르겠음. 그죠? 그들과 나는 다른 세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 뛰어드는 사람이 합격한 사람들의 합격 수기를 봐봐야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합격 수기를 언제 활용해야 돼? 이제부터 옆에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2차 공부를 하다 보면 저 합격 수기를 쓴 사람들과 같은 과정, 같은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격 수기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게 나와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좀 머리 좀 식힐 때, 아니면 뭐 화장실 가서 잠깐 앉아 있을 때, 이럴 때 한번 슬슬 보면 내가 했던 고민을 이 사람도 그 당시에 했었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거기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지금 잘 챙겨놔야 돼요. 합격 수기는. 무슨 말 이해됐죠? 예. 근데 합격 수기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100명이 합격 수기를 쓰면 공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100가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쫓아다니지 마. 공부 방법이라는 거, 정해진 공부 방법이라는 건 없어. 자꾸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더라. 물어보지 마, 제발. 그건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예, 정해진 공부 방법은 없어요. 자, 이제 교수님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는 F1팀, F2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져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종합반이나 뭐 기본 이론 같은 거 이제 시작하시면 F1이나 F2 나눠서 이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F1에 계시는 교수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매진 관세사님 관세법,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고, 관세율표하고 상품학, 조천희 관세사님. 별명 얘기해도 되나? 별명이 슬픈 펭귄이야. 슬팽. 이 사진은 아닌데 어떤 누가 짤을 올렸는데 진짜 약간 슬퍼 보이는 얼굴을 했더라고, 강의 시간에. 그다음에 우리 김병수 관세사님 관세평가. 네. 그 다음에 무역실무는 최건수 관세사, 최지순 관세사. 그래서 F1으로 하더라도 무역실무는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느 분이 좋아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근데 무역실무가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그리고 많은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 다 비슷해요. 지금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어느 과목이 제일 어렵고 막막하다? 관세사 시험 과목의 아이덴티티.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조清선생님 그랬나? 이 과목이야말로 관세사 시험에만 존재하는 고유성을 부여하는 과목이라고 자부심이 계시더라고. 무슨 과목이 제일 막막해요? HS. 제가 답변을 유도했나요, 그렇게? HS. 그죠? 근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요, HS가 제일 그나마 편해요. 왠지 알아?
달라지는 게 없어. 새로운 게 없어. 그냥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뭐가 올라가는 게 보여. 느낌이 보여. 왜냐하면 좀 단순 암기 과목 성격이 강하니까 시간을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외워지는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실력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 근데 공부가 하면 할수록 점점점 미궁에 빠지는 과목 두 개가 뭐다? 1차 때 했던 거라 더 쉬워야 정상인데 희한하게 이 둘은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미궁에 빠져. 그게 뭐다? 관세법이랑 실무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난 HS가 어려워요.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공부하면 할수록 관세법이 이상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무역 실무가 너무 많고 어려워요.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건 중요해요. 그래서 무역 실무는 사실 뭐 이게 왔다 갔다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공유하든 어떻게 해서 양쪽을 다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제 판단은 그래요. 두 분이 가르치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대요. 네. 자, 그 다음에 F2 교수님들 소개를 좀 드리면 판창원 교수님이 관세법을 좀 담당하고 있고 이제 관세법인에서 이제 뭐 포워딩 같은 것도 하면서 베트남하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시는데 지금 베트남에 계신데 얼마 전에 전화를 했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 개강전에는 올 수 있죠. 내가 물어봤는데. 근데 괜찮을 거예요. 예, 그래서 판창원 교수님 계시고 관세율표에 지금 오수교 교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학원에 계신 분인데 지금 계약이 안 끝나서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최땡땡 이렇게 돼 있긴 해요. 예, 그 4월에는 이제 공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도 전 땡땡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전두환 아니고 예, 그래서 저분이 이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실무에 정땡땡 교수님 계신데 계약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4월 달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대충 아시죠? 누군지는? 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진 교수님이라고 이제 새롭게 또 무역실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F2로 가시는 분들은 과목별로 복수의 강사님들이 계시면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2차 커리큘럼이 쭉 나와 있는데 뭐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 이론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무역실무2 대외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개강이 무역실무가 좀 빠르죠. 4월 1일부터고 나머지 과목들은 4월 한 둘째 주, 셋째 주부터죠. 기간이 좀 남죠. 놀면 안 되죠. 놀 거야? 놀려고 생각했어요? 안 돼요. 제가 그 거를 못 봐요. 그래서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초부터 바로 작년 기본 이론 강의를 열어드릴 거예요. 오케이? 싫어? 하지 마. 해, 공부해. 내려앉히라니까요. 1차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 자랑할 것도 아니야. 그거는 사람이면 다 붙는 시험이지. 아, 미안하다. 떨어진 사람들은 뭐가 되지? 아니, 오늘도 그렇고 상담 왔던 친구도 그렇고 또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 또 관세사 공부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있는데 다 회계학이 37.5점이야. 아, 씨, 어떡하냐. 37.5 있어요? 내가 오늘 밥 사줄게. 미로의 밥. 없어? 예. 네. 아무튼 너무 가슴이 아프긴 한데. 예.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고 기본 이론 강의는 열어드릴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과목을 다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무역실무는 4월 1일부터 개강이니까 저건 원래 과정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나머지 세 과목이 이제 개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작년 인강을 좀 보시라는 건데, 네 과목을 조금씩 건드리면 중간에 아무래도 끊기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한 과목 딱 선택해가지고, 무역실무까지 하면 두 과목이겠죠? 걔네들을 완강을 해버리는 건 어떨까? 그게 오히려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이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아무튼 강의를 열어드린다. 예, 놀 시간이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7, 8월 때는 이제 심화 이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10월은 이제 기출문제. 그래서 한 8개년 정도 기출실록이라고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한번 쭉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맵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맵 과정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문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 과정들은 12월까지 돼 있고 모의고사가 이제 관세사만 좀 특이하게 2차 모의고사가 6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제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부산, 대전, 대구에서 지역에서 또 모의고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집이 이제 지역이신 분들은 뭐 집에 가서도 하실 수는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공부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땡땡땡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땡땡땡 강사님들이 4월 초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무료 특강을 4월 초에 일단 하실 예정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지금 멘토링을 좀 이제 할 예정이고 좀 이따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지를 하면은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멘토링을 쭉 해주실 거고 2차 과목 관린이 발음도 어렵다. 관린이들을 위한 기초 길라잡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특강 같은 거를 할 거니까 이건 접수한 친구들 우선으로 할 거예요. 무료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건 100%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사람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옆 강의실도 지금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접수한 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의니까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 때는 이제 강의만 듣는 친구들 중에는 쓰는 연습을 내가 별도로 좀 하고 싶다라는 요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9월쯤부터 해가지고 논술반을 따로 만들 예정이긴 해요. 그래서 관세사님이 직접 이제 운영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니까 뭐 이건 딱히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동차생인데요. 1차를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가지 정도가 지금 있어요. 여기 동차 준비해야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맞네. 예. 자, 왜 눈치 봐요? 군인이지? 그지? 그래 보였어. 예, 수고했어요. 나라 지키느라고. 자, 왜 웃어? 자, 나도 제대할 때 기억난다. 내가 제대만 하면 다 이 세상 씹어먹을 수 있어. 막 이러고 나왔는데.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우울했어, 그때. 자,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과정은 올해 1차 시험도 받고 1차가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된 분들 그 다음에 내년에 무조건 나는 동차 합격할 거야. 약간 무리수를 두더라도 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색깔도 빨간색이야. 무슨 말 이해됐죠?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가까이 와서 사진 찍어 가든가 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1, 2차 동차 준비한다라고 하면 1차랑 2차 과목을 동시에 다 합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2차 4과목은 각 과목이 회계학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면 돼. 회계학 4과목에 회계학 1과목 더 얻는다고 생각해봐. 토 나오지 않아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차라는 건 기간을 나누는 거예요. 기간을. 시즌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년에 무조건 동차를 해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4월부터 똑같이 유예생하고 똑같이 2차를 쫙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문제풀이까지는 다 끝내놔야 돼요. 끝내놓고 여기 2차 맵도 좀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1, 2월 달에는 1, 2, 3월까지는 그래도 1차에 좀 올인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일단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 2, 3월은 무조건 1차에 올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2차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딴 소리 하지 마. 그럼 1차부터 써야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말고 하세요. 근데 동차에서 가장 제일 좋은 결과는 뭐죠? 1차, 2차 동시에 합격하는 게 최고의 결과죠. 최악의 결과는 뭐죠? 1차 또 떨어지는 거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요. 1차 2번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고. 전 농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진짜로 막 울면서 죄송해요 하고 저한테 오는지 왜 나한테 죄송해.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차 하시는 분들 잘 들어요. 9월 10월쯤 가을쯤 아니면 11월쯤 되면 감이 올 거예요. 촉이 올 거예요. 스스로. 동차할 만하다. 아니 개뿔 1차나 붙자. 그 판단이 요쯤 가면 아마 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차를 언제부터 할 건지를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됐죠? 네. 다만 그건 있어요. 지금 관세법하고 무역영어는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2차 과목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특히 무역영어 처음 공부했던 분들은 영어 해야죠. 해석해놓고 이게 뭔 소리야 또 해독해야죠.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근데 무역 실무를 가면 CISG, UCP 이런 애들을 관세법처럼 배워요. 뭔 말인지 알아? 그 내용을 빠삭하게 배워. 민법과의 비교, SGA와의 비교 막 해가지고 다 배워. 그럼 내용을 이제 다 알아요. 그 상태로 영문을 보잖아? 너무 해석이 잘 돼요. 그 여러분 꼭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 관세법하고 무역영어는 처음 할 때만큼 시간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회계학하고 내세법에만 좀 집중할 수 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그래도 조금 1차가 후달린다. 그러면 11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1차를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나는 진짜 관세사가 처음이다. 그러면 밑에 과정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이건 나중에 띄워놓을 테니까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참고하시도록 하고, 자, 합격하신 분들한테 당신이 왜 합격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제일 많이 뽑은 게 뭐예요? 철저한 공부 계획과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뭐 보면은 공부 습관 같은 말인 것 같긴 한데, 합격자들이 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네. 자,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2차는 꼭 실강을 들어야 하나요? 들으면 좋아요. 근데 무리해서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편도 2시간씩 걸리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예, 듣는 게 좀 좋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인강만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집에서 2차를 계속 인강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인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성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내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뭔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뭔가 기대? 그런 게 있지 않겠어? 그게 공부하는 내내 나를 괴롭힐 수 있거든요. 저기 앉아있는 애들 좋겠다. 씨. 나 지금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내가 괴로울 것 같다면 뭐 한 번 정도는 그냥 실강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하면 되니까. 뭐 실강 별거 없네. 그럼 인강 들으면 되고. 또 실강이 너무 좋아. 그럼 실강으로 계속 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겪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스터디. 여러분 스터디 어때요?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또 그게 또 스트레스가 또 생길 수 있거든. 그죠? 예, 한 대여섯 명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또라이 있다? 아씨, 쟤 뭐야. 예, 꼭 그런 애들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지금, 뭐 옛날 얘기라 좀 그렇긴 한데, 저 공부할 때는 20년 전이에요. 학원에 모의고사 과정도 없었어요. 1년 동안 기본 이론만 돌아갔어요, 학원이. 그래서 기본 이론 듣고 집에 와서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겠어. 그럼 기본 이론 가서 또 듣고. 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써보기도 해야 되고 문제도 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문제 내고 내가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가 필수였다? 그래서 스터디가 필수였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학원 컬이 따라가기도 빡세. 그죠? 예.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딱히 또 시간 내서 만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옛날 같이 모든 거를 올인하는 스터디는 지금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럼 요즘 많이 하는 스터디는 뭐예요? 뭐 생활 스터디? 생활 스터디는 뭐야? 그쵸? 그냥 일과를 같이 하는 거죠. 그냥 동료로서.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상 스터디도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 후자 쪽이 요즘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스터디는 현강으로 오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좀 외롭지 않았어? 모니터 해야 되고 대답해 본 적 있다. 어떤 친구는 제가 음료수 이렇게 현상금 상품 걸면 막 이렇게 했쓰다 막 그러던데. 근데 그런 거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혼자 밥 먹었는데 이제는 공부하는 동료가 있으면 관세법 얘기하면서 김밥 먹을 수 있고, 그죠? 어떤 관세사님 뒷담화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고, 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여럿이 모이면 과목별로 에이스가 꼭 있더라고. 그죠? 너댓 명 모이잖아? 그럼 한 명은 관세법 되게 개 잘해. 한 명은 HS 개 잘해요. 한 명은 관세평가 되게 잘해.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는 뭔가 좀 멀게 느껴졌는데, 같은 눈높이에서 친구들이 설명을 하면 이건 이해가 되는 것 같아라는 게 좀 보여요. 그리고 은근히 경쟁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긴 해. 그렇다고 해서 서로 뭐 배운다기보다는 같이 일과를 계속 하는 거죠. 게을러지지 않게.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인강으로 들을 분들은 뭐 이렇게 기상 스터디나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는 게 좋은데,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스터디는 저는 비추해요. 거의 인간관계에서도 스트레스 받더라고. 예전에 제가 스터디를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학원 초반에. 그래서 스터디를 이렇게 조를 짜줬는데, 그때는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지금은 여학생들이 거의 반반이지만, 옛날에 관사 수험생들 보면 여학생이 한 1, 2밖에 안 되고 8, 9가 남학생이었거든. 그래서 스터디를 짜줬는데,
남자 4명에 여학생 1명 이렇게 조가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여학생이 되게 이뻤어. 그런데 그 4명이 갑자기 다 연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다 보면 발표도 하고 자기의 답안도 발표하고 할 때가 있잖아. 그럼 그 생각이 좀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하면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병신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발표하는 애가 빡친 거죠. 그녀 앞에서 나를 개무시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안에서 막 되게 이상해졌더라고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좋게 작용을 했대. 경쟁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주먹 다짐하고 싸우고 깨졌대 스터디. 그러니까 꼭 스터디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들 만나기가 쉽진 않아요. 자, 동차생 1차 언제부터 해야 되나 아까 봤죠? 말씀을 드렸죠? 예, 늦어도 11월. 늦어도 11월. 조금 자신 있으면 1월. 근데 난 너무 후달려요. 그럼 9월부터 하세요. 다만 기본 이론하고 2차 심화 이론까지는 2차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2차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 암기에 약한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말씀드렸죠? 10번 봤는데 안 외워지면 어떡하라고? 10번 더 봐. 20번 봤는데 안 외워져? 그럼 한 10번 더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고시 공부는 뭐라고? 주식에서 많이 쓰는 말. 열심히 버틴다의 준말. 고시 공부도 그냥 존버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좋고 정말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야 뭐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평범한 학생들 중에 우열을 가리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아까도 봤지만 54.5점이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러면 합격한 친구들이 54.5면 떨어진 친구가 54점 친구도 있지 않을까? 그럼 0.5점 차이는 뭐 큰 차이일까 어떨까? 글쎄 큰 차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요. 잘 들으세요. 책을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100번을 봤다 쳐. 그럼 어떤 친구가 70번 정도 봤다 쳐. 그럼 100번 본 친구가 70번 본 애보다는 몇 줄 더 쓰지 않을까? 그죠? 걔가 더 많이 아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몇 줄은 더 쓰겠죠. 그럼 걔가 붙는 거예요. 그 싸움이야. 고시 공부는 무조건 버텨야 돼. 무조건 버텨야 돼. 무슨 이해됐죠?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공부 방법 이런 거 사실 없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고시 공부는 공부 양, 공부 시간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특히 관세사는 무식하게 외우는 과목이라는 거 많이 들었죠? 그럼 뭐겠어요? 그냥 시간 많이 투입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합격을 합니다. 뭐 저희 학원의 강점인데 요거는 딱히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이제 입만 아파요. 네. 그리고 이거 진짜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뭐 제휴까지라고 하면 좀 하긴 하지만 이제 합격자들이 이제 어딘가 원서 내고 하면 법인 대표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김영원 대표,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응시했는데 혹시 이런 사람 잘 아냐? 성실한 친구냐? 이왕이면은 김 대표가 추천한 사람 뽑아줄게. 이런 전화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큰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도와드리는 부분 많이 도와드리고 제가 이력서 들고 쫓아다닐 때도 있고 좀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합격만 하시면 여러분들 굶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고졸인데 합격하면 어떻게 뭐 되나요? 뭐 이런 하지 마. 일단 합격하면 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 이후는 나중에 걱정하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뭐 이것도 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주요 대학 고시반과 MOU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다 돼 있는데 그 학교마다 고시반이 있고 무역학과가 있으면 웬만하면 저희 학원하고 제휴가 돼 있어서 한 10% 정도 할인을 해드려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괜히 얘기했나? 예.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그 데스크에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할인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집에 가서 고기 사드시고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예, 합격. 저희 학원 자랑이죠, 뭐. 36회. 36회까지는 이렇게 단체 사진 보이죠? 단체 사진. 아니, 단체 사진 찍자고 다 나와. 그럼, 막 이러다가 찍고 나면은 사진 보내달라고 난리다? 왜 다들 이중인격이야? 사실 여러분 이런 사진 나중에 액자에서 걸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저주받은 37기. 이때 코로나 때 못했잖아요. 합격자 축하연을. 근데 작년에 38기는 거리두기 딱 잠깐 풀렸을 때가 있어. 신기하게. 그래서 모여갖고 사진 찍었어요. 네. 내년에 여러분 내년이니까 그죠? 내년에 할 수 있겠죠? 네. 참 그리고 이 얘기 해야겠다.
올해 6월 달에 2차 시험 다 보러 가실 거죠? 보러 가야죠. 예, 가는데 올해 2차 시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어?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이 올해 2차 시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4월부터 8월까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냥 책 보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올해 6월에 뭔가 내가 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편법을 쓰게 된다니까요. 문제 구에다가 외우고 있고.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또 기본 이론 또 들어야 돼. 남들보다 2달 늦춰지는 거야. 뒤처지는 거라고. 그래서 2차 공부가 웬만큼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처음인 친구들은 대부분은 그냥 올해 시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진짜 중요해.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해도 하나도 못 쓰고 와요. 제가 경험자예요. 예. 자, 그리고 괜히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민폐 끼치지 말고 1차랑 완전 분위기 달라. 2차는 진짜 무서워. 진짜 살벌해. 뭐 볼펜만 딸그락거려도 째려봐. 이씨, 뭐 이러고 되게 무서워. 그래서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하러 가면 좋은데 구경하더라도 조용히 봐. 너무 대놓고 보지 말고. 되게 잘 쓰신다 이러고 보지 말고 되게 거슬려요. 예, 진짜 무서워요. 2차 수업 나오면. 자,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프리뷰라고 하는 거는 접수를 하시게 되면 뭘 접수하시든 간에 기본 이론이든 패스클럽이든 결제하시면 이거 언제부터 열어드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많으면 아마 다음 주 월화 정도에 열릴 거예요. 그러면 작년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는데 F1을 수강하시면 F1 작년 교수님들 강의가 열릴 거예요. F2를 결제하시면 F2가 열릴 거고. 오케이? 예.